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사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감자입니다. 굶주린 배를 감자로 채워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감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데요. 감자, 고무, 카카오, 고추, 담배, 옥수수 등이 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예요. 그중에서 특히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그 단위 면적당 에너지 수확량이 커서 역사 이래로 유럽인들은 끊임없는 그 기아에 시달렸는데 그 기아로부터 유럽인들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감자는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인데요.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지역이고요. 먹는 부위는 덩이줄기, 대표적인 구황 작물의 하나죠. 현재 재배되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재배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이라고 하고요. 현재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연간 3억 4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옥수수, 벼, 밀, 그 다음에 감자인데 옥수수가 가장 많은 것은 옥수수는 식용보다는 사료용이라든지 원료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24년 조선 후기에 간도 지방에서 전래했다고 하고요.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긴 하지만 이 충분한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상당한 양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이 경우에는 우유를 같이 섭취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한 식사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2008년은 세계 감자의 해였다고 해요. 이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2008년을 세계 감자해로 지정했는데 이때 슬로건이 숨겨진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감자는 안데스 지역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잉카 제국이 안데스에 있었잖아요. 13세기 초에 페루의 한 고원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현재 에콰도르, 페루, 남서중앙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북쪽, 칠레 북쪽 뭐 이런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진 방대한 그 남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지도고요. 잉카 제국에 있었던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의 서쪽에 있는 산맥이죠. 근데 해발 고도가 6,100m 이상인 고봉이 50여 개가 되고요. 길이가 7,000km.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안데스의 높은 고원지대와 계곡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취락지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여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감자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한 기원전 5천년경부터 원주민들이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50종의 감자가 재배됐다고요. 아주 다양한 품목의 감자를 여러 지형에서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리마의 국제 감자 센터에는 약 3,600종의 감자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자는 덩이줄기 식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구마는 덩이 뿌리 식물이에요. 뿌리가 커져서 형성된 거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가 크고 뚱뚱해져서 만들어진 거래요. 토랑 같은 경우가 이 덩이줄기과인데요. 감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밭대기에도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감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추위에 강하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고랭지 감자들이 또 좋잖아요. 척박한 토양.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에서도 감자는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여타의 도구가 필요 없다. 삽과 사람의 손만으로도 얼마든지 캐고 심을 수 있다. 음식물의 저장과 조리도 간편하죠. 그냥 냄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연료만 있으면.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분이 충분한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자의 놀라운 점이죠. 유럽으로 감자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처음 발을 딛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안데스산 감자가 1570년대에 에스파냐에 의해서 유럽으로 도입이 됐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처음 보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야만의 땅에서 온 우스꽝스러운 덩이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편견들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배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 사회에서 감자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주로 먹는 음식은 밀이죠. 그런데 밀은 문명의 상징이었다면 오랜 역사를 같이 거쳐온 이 감자는 야만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아래로. 어둠 속에서. 그런데 또 밀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뭉툭한 덩어리 감자는 그런 게 없어요. 비천한 아주 천한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천한 자들만 먹는 음식, 정말 먹을 게 없는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 감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마의 식물이다. 거기다가 나병, 문둥병, 방탕함 이런 거를 감자가 가지고 온다. 최음제다. 이런 오해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감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유럽 사람들은 감자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중세 유럽의 역사는 굶주림의 역사였대요. 그러니까 이 천년을 기점으로 유럽의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기마다 평균 14년 동안 내내 기근이 덮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기근이 오면 몇 년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근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는 바로 감자였다는 거죠. 어디서나 잘 자라고 빨리 자라고. 그래서 이 감자는 점차 이 편견을 깨고 유럽의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군주들이 먼저 감자가 가진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농사에 명령을 짓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프리드리 2세예요. 그래서 감자를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자 농사를 짓겠답니다. 그래서 감자 대왕이라고까지 부르는데 1774년에 한 지방의 농민이 상소를 했대요. 도저히 못 먹겠다. 감자는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개도 안 먹는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감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돼지도 안 먹는다. 감자를 먹여서 키운 돼지는 맛도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말들이 계속 나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 2세가 공고를 내기를 감자는 기종만 먹어야 돼. 이것은 너무 고상하고 좋은 음식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감자 먹는 것도 격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프리드리 2세고요. 감자가 식품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파르망트라는 사람이에요. 감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병사로 참가를 했었대요. 그런데 프로이센 병사들의 식량이 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문제 해결 방법은 감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감자를 식재료로 전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노력 끝에 1772년에 파리의 약학청이 이 감자를 식용작물로 인정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789년에. 그래서 혁명 중인 1795년에 드디어 감자가 대량으로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식량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자였던 거죠. 나폴레옹이 들어서면서 나폴레옹 정권 당시에 이 파르망트에는 보건부 장관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시대에 감자는 생산량의 약 15배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서 감자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감자가 비타민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감자는 땅의 사과다 이런 예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감자의 아버지 파르망티에의 초상화인데요. 지금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저 꽃다발이 감자 꽃다발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옥수수도 보여요. 이 감자 꽃다발을 그 당시 혁명 전의 국왕인 루이 16세에게 바쳐서 루이 16세도 나름대로 감자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정원의 식물로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감자가 대중화되면서 유럽의 정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유럽의 역사에서는 그동안 남부 쪽이 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밀이 잘 자라는 덥고 맑은 날씨. 그런데 이제 감자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거죠.
그 북유럽에서는 영양실조 기아가 너무나 흔했는데 감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심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확량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유럽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유럽이 대서양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이 되는 거죠.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가장 많이 재배됐다고 해요. 아일랜드는 그런데 영국의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오랜 침략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항상 가난했고 감자 농사를 처음부터 많이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감자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빈자의 반찬, 가난한 자의 반찬은 큰 감자와 함께 먹는 작은 감자다. 감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돌진한 아이도 감자 요리는 할 수 있을 정도다. 이건 좀 이제 지나치긴 하지만 그 조리에 필요한 거는 냄비 하나. 빵이라고 하는 음식은 오븐에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븐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함께 사용했는데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4개월에 한 번 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빵이라고 하는 일단 밀의 함량도 떨어지지만 오래돼서 나중에 정말 이빨이 부러지도록 딱딱한 빵, 도끼로 내리쳐도 잘라지지 않는 빵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자는 너무나 쉽게 조리할 수가 있고 너무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리고 신속하고 간편한 식사, 연료도 부족할 때. 그런데 당시 아일랜드인들의 대부분은 영국인 지주의 소작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굶주려 있던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감자는 정말 신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흰 빵과 홍차를 먹는 동안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와 물을 마신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영국도 인구가 18세기 들어가면서 급증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은 워낙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특히 상류층일수록. 그런데 이제 인구가 더 급증하면서 쇠고기와 곡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아일랜드에서 쓸만한 곡물과 쓸만한 가축은 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열심히 농사짓던 농민들은 감자 그리고 우유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845년에 아일랜드에 감자 전염병, 역병이 돌았어요. 감자 마른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전에 유럽 지역에서는 감자병이 여러 번 돌았었대요. 그런데 아일랜드 지역이 워낙 외지고 거기가 좀 바람도 세고 이래서 그런 자연 조건이 유럽 전역의 감자병을 막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감자가 잘 자라고 있어서 감자 농사가 점점 더 늘어났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감자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성했던 감자밭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썩어가는 거 천지로 변해버린 거죠.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감자는 그 썩어가는 감자.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지속된 이 아일랜드 대기근은 19세기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재앙. 그 전까지 아일랜드에서 감자는 자본이고 임금이고 생계 수단이었던 거죠. 주식으로만 작용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이 감자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전염병과 집단 해외 이주의 시기가 벌어져. 그래서 이 대기근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해외로 주로 미국으로. 당연히 아일랜드 인구는 감소를 하죠. 그런데 당연히 대략적인 기근의 원인은 감자 마른병, 감자 역병인데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완전히 감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근이 지나간 후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의 해외 이주는 계속 증가를 했고 그래서 1900년대 중반까지 아일랜드 인구는 계속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늘었던 800만 명에서 절반으로 줄어서 지금도 아일랜드 인구는 500몇 명, 이렇게 500만 명 수준인 거죠.
아일랜드 인구 변화를 보여준 그래프예요. 184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아일랜드 이 대기근에서 감자 마른병은 하나의 그냥 일부적인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영국인 지주들의 착취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소작으로 부리면서 많은 곡식을 축적했는데 그래서 당시 아일랜드에는 밀, 옥수수 등 각종 곡식들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확하는 대로 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식량의 부족함이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이 곡식으로 채워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영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멍청하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우습게 봤던 거고,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잖아요. 그 국교가. 그런데 카톨릭 사람들 대부분, 지금도 대부분 카톨릭이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카톨릭이고 종교 문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었지만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거부하던 이 감자는 이제 전 유럽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주식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그림이었대요. 근데 온 가족이 모여서 감자와 약간의 차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뭐 약간의 도구를 사용해서 먹기도 하지만 맨손으로 감자를 먹는 거죠. 당시에 식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감자는 되게 중요한 식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충주 탕금대에 가면 거기 노래비가 하나 있어요. 권태영 시인의 노래비인데요. 거기에 그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가 적혀 있거든요. 자주 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이 감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이 시는 그 당시 일제시대 창시개명의 시대에 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자 이야기는 마치고요. 이제 세계문화사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삼국시대의 인물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